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튜브의 MC 박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포근했던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면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침을 몇 주간 계속하는데도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 뒤에는 폐암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지는 질병이지만 정확히 할수록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과 기관지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 동아대병원 김인수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대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인수입니다. 그럼 얼른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폐암이라고 하면 단순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폐암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기침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때 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폐암은 일반적으로 폐 및 흉곽 내에 생긴 악성 종양을 크게 일컫는 말입니다. 크게 전이성 폐암과 원발성 폐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발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폐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을 일컫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폐암의 개념과 가장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전이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폐 외 다른 장기, 예를 들어서 간이나 대장에서 시작된 암이 폐로 넘어왔을 경우에 전이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암은 보통 증상 없이도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2주 이상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폐암은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폐를 책임지는 우리는 건강 튜브. 교수님,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보통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도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폐암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객혈,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폐암일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 결핵이나 폐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비흡연자분들은 이번 폐암이라는 주제를 보시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폐암이랑은 관련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로 흡연 여부가 얼마나 폐암과 관련이 있나요? 담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암 발생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가열 담배나 액상 담배 같은 경우 좀 덜 해롭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는 연초든 전자담배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암을 진단할 때 필요한 검사가 바로 기관지 내시경인데요. 정확히 어떤 검사인가요? 기관지 내시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시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시경은 위내시경이고요. 그거는 내시경 장비가 식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은 비슷한 장비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검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수면 마취라고 하는 의식화 진정을 시행하게 되고요. 환자가 진정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이 들어간 다음에 유관이나 초음파, 형광 등으로 기관지 내부를 관찰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생되게 되면 조직 생검이라든지 세침 흡인 생검 또는 세척을 통해서 병리결과 세균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내시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이물감도 굉장히 싫고요. 이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프진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수면 마취라고 하는 의식화 진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 도중에는 딱히 불편하지는 않는데요. 검사 후에
아무래도 이물이 우리 목을 통해서 기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목 부분 불편감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금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전에 환자들이 따로 준비해야 할 것 있을까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에 2에서 4리터의 물을 먹고 약제를 복용하는 큰 불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전날 밤 자정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실 건 없고요. 해당하는 날 병원에 오셔서 수액 라인을 잡고 이제 검사실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면 생체 징후 측정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환자분 가만히 계시면 의사나 간호사가 알아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CT를 찍었는데 또 기관지 내시경을 따로 찍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 CT 또는 엑스레이와 기관지 내시경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우리 몸 안을 들여보게 되는 기전을 가진 검사입니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은 기계를 들고 내부로 들어가서 육안이나 초음파로 바로 병변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검사 방법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게 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우선적으로 CT를 찍어서 우리 몸 안에 병변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진입하게 됩니다. 또 교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폐 안에는 통증 세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초기 증상을 찾을 수 없는 게. 그렇죠.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느낄 수가 없고 위치상 또 그런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없는 부위에 암이 생겼다 하면 증상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폐암을 발견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안 좋은 환경을 피하고 유산소 운동, 살짝 숨이 찰 정도의 걷기 네. 또는 살짝 뛰기, 자전거 타기 정도가 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로 또 뭔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다던가 이런 것도 있나요? 솔직히 먹어서 폐가 좋아지는 그런 음식은 잘은 없습니다. 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이니까요. 그럼 안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폐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 또 희소식이 하나. 이제 보통 술 드시다가 담배를 흡연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연관 때문에 예. 술을 또 약간 자제를 또 하셔라. 그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폐암과 기관지 내시경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투 OX 퀴즈! 기관지 내시경은 정기 검진을 할 필요는 없다?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뭔가요? 예. 폐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정기 검진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책자에서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지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보완적인 방법 CT나 엑스레이를 찍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속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암이 덜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폐암이 더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딱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폐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진행이 느리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X군요. 완전히 결론이 내려졌네요. 폐암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할 때 나이에 따라 진행 속도나 진행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조직형이나 발생할 위치, 유전자형 유무에 따라 진행 속도나 진행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천천히 자라고 나이가 적으면 빨리 자라고 흔히 환자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아예 나이와는 무관하다.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다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군요. 예,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또 환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 아까 계속 말했었던 기관지 내시경이 조직 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 검사에 대한 속설이 있는데요. 폐암은 조직 검사를 하면 더 빨리 퍼진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 X군요. 일반적으로 흔히 잘 알고 계신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꼭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이나 위암이든 건드리면 빨리 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암이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러한 근거 역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고 단지 그 과정에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질병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진행됐다고 알고 계신 거지 그거는 질병의 진행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암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폐암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왜요? 폐암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조직 검사, 기관지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의 조직형이나 유전자형에 따라 약 쓰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약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직형과 유전자형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폐암 병기 중에서 약 치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드리려면 바야흐로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 약 초등학생 시절 때 그 인터넷에서 이 폐암의 초기 진단 방법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바로 손톱 모양인데요. 이 손톱 모양이 변한다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아빠한테 달려가서 손톱을 막 보여달라고 했다가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 제 눈물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시 손톱 모양 역시 어떠한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뭐 폐암을 빨리 알 수 있다 아니면 손톱 모양이 이상해서 폐암에 걸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폐는 가스 교환을 하는 장기인데요. 그 밖에도 심장 역시 혈액을 순환시켜서 호흡에 관여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스 교환 작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말초 부위, 그러니까 손톱이나 발톱의 모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러했을 때 손톱이나 발톱의 모양, 바뀐 모양을 보고 암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용어도 따로 있더라고요. 곤봉지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네. 곤봉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도 있지만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길 때에도 곤봉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톱 하나만으로 뭘 판단해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손톱이 뭔가 폐암과 연관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손톱의 모양이 바뀐다면 신호일 수는 있다. 이 말은 되나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손톱이 이러니까 무슨 병이다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조금 오바였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김인수 선생님과 함께 폐암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치료가 어려워서가 아닌 그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분들이 단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 폐암 및 기관지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폐 관리를 잘 하셔서 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폐 및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의심이 되면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폐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건강 튜브.